안녕하세요. 공학수학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수학2는 선형대수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행렬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도 부릅니다. 행렬이 뭔지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rectangular array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조금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그냥 숫자들의 모아놓은 집합, 숫자들을 모아놓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0.3, 1,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0.2, 16 이런 숫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꺽쇠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묶어주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행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행렬은 사이즈가 정말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세는 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이즈를 셀 때 가로줄과 가로줄과 세로줄을 나눠서 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한국말로는 행이라고 하고 로우라고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세로줄은 열이라고 하고 컬럼이라고 영어로는 불러요. 그래서 이 방금 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행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열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 행렬의 디멘션이라고 하는데, 디멘션 이거를 차원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차원이 행이랑 열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데, 지금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행이 두 개죠. 색깔 좀 바꿔볼까요? 행이 두 개고 열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을 쓸 때는 우리가 행의 개수를 먼저 써서 얘는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도 많이 나오니까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중에 조금 특이한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 행렬들이 있는데, 얘네는 행 또는 열이 둘 중 하나가 중 한 개가 사이즈가 1인 매트릭스를 우리가 벡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로우 벡터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옆으로 긴 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차원이 1 곱하기 3이죠. 로우가 하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로우가 한 줄이고 이제 컬럼이 3개인 그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원을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우리 행렬 오른쪽 아래에 작게 표시를 해주는 게 약간 관습적인 표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우 벡터가 있으면 그럼 당연히 컬럼 벡터도 있겠죠? 그럼 얘는 세로로 긴 애들을 우리가 컬럼 벡터라고 부릅니다. 얘는 당연히 사이즈가 그러면 3 곱하기 1이겠죠? 3 곱하기 1 이렇게 차원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 안에 있는 각각의 숫자들, 행렬 조금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행렬 안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한국말로 요소들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엔트리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뭐 엘레멘츠라고 불러도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행렬들의 요소를 부르는 명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행렬 A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A들의 요소를 우리가 I, J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위에서 보셨듯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게 로우,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컬럼, 몇 번째 로우가 몇 번째 컬럼에 있냐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써보면 이렇게 뭐 임의의 사이즈 행렬이 있다고 치면은 A, 1, 1이 가장 왼쪽 상단에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컬럼으로 넘어가면 로우는 첫 번째고 콜럼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로우의 세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첫 번째 로우에 n번째 요소까지 있다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로우 같은 로우였지만 만약에 다른 로우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컬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컬럼 이렇게 해서 A n번째 컬럼의 n번째 로우의 첫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각각의 요소들을 부른다.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2, A23, 점점점에서 A2N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쭉 가면 끝에는 A, n번째 로우의 n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트릭스 안의 요소들을 부릅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로우가 n개, 컬럼이 n개니까 차원도 n 곱하기 n짜리겠죠? 이렇게 우리가 요소들을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무수히 많은 행렬 중에서 우리가 차원이 n 곱하기 n, 가로와 세로의 로우와 컬럼의 길이가 똑같은 거를 우리가 정방행렬이라고 한국어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스퀘어가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우리 자주 만나는 행렬이기 때문에 이름은 알아두시는 게 좋고 다음으로 또 알아야 할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두 행렬이 같을 때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equality of matrix라고 쓰고 이거는 들으면 당연한데 한 번 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떤 한 두 행렬이 같다고 하면 모든 요소가 같아야겠죠? 모든 요소가 같아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멘션이 같아야 합니다. 사이즈가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뭐 A라는 행렬이 2x2예요. 2 곱하기라는 뜻이죠. A11, A12, A21, A2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같은 어떠한 행렬 B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원소가 4, 0,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이 A, B가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인 모든 요소가 똑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당연히 A11은 4일 거고 A12는 0이겠죠. 그리고 A21은 3이고 A22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그리고 더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네들 차원은 2x2, 2x2 모두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원소들이 각각 4, 0, 3, 마이너스 1일 때 A와 B를 우리가 같다고 부를 수 있다 라는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행렬들의 우리가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칙 연산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되는 거 먼저 더하기 먼저 한번 볼게요. 행렬을 더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얘도 일단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얘를 한번 바로 들어보면은 A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4, 6, 3, 0, 1, 2 그리고 B라는 행렬이 5, 마이너스 10, 3, 1, 0 이런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각 원소들은 자기가 첫 번 1-1, 1-2, 1-3, 2-1, 2-2, 2-3 이렇게 각각의 위치가 있어요. 정해진 위치가 있죠. 이 위치가 같은 원소끼리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다 하나하나 표시는 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결과만 써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 첫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4에다가 5를 더하는 게 될 거고 두 번째는 6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는 게 될 거고 세 번째는
3에다가 0을 더하는 게 될 거고, 네 번째는 0에다가 3을 더하는 게 될 거고, 다섯 번째는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6 플러스가 아니고 2 플러스 0이어서 이게 1, 5, 3, 3, 2, 2라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A와 B의 차원이 2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3이니까 결국 A랑 B를 더한 것도 2 곱하기 3짜리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 행렬에 더하려면은 조건이 필요한데 차원이 같아야 한다. 차원이 같아야 행렬을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논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B가 2 곱하기 3이 아니고 이렇게 수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2 곱하기 2로 변했어요. 그러면 분명 얘네는 그냥 원래대로 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다르면 행렬은 더할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에디션이라고 했는데 빼기도 똑같이 됩니다. 빼기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B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B를 해볼까요? 그럼 똑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0 이렇게 해서 결국 마이너스 9, 5, 3, 마이너스 3, 0, 2 이런 행렬이 나올 거고 얘도 똑같이 차원은 2 곱하기 3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는 했으니까 행렬의 상수를 곱하는 스케일 오브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행렬이 차원이 3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그냥 원소가 1, 2, 3, 4, 5, 6, 7, 8, 9 이런 3 곱하기 3짜리 행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A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 A를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A가 위에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앞에 2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붙인 걸 써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이 밖에 있는 2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에 다 곱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원소가 2배가 되니까 2, 4, 6, 8, 10, 12, 14, 16, 18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공통된 걸 뽑아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또 예시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생겼다고 하면은 얘는 똑같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여기 행렬 그냥 똑똑하니까 쓰지 않을게요. 행렬이 곱하면 되는 거죠. 각각 요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7, 8 이런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당연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상수를 0을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0 곱하기 2 행렬 A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각각의 원소에 0을 곱해주면 모든 원소가 0이 되는 이런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원소가 0인 행렬을 우리가 한국어로 0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모든 원소가 0이기 때문에 크게 수학적인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특징, 뭐 프로퍼티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는 당연히 B 플러스 A가 될 겁니다. 이 A랑 B는 각각 행렬이에요. 위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원소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5를 더하나 5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하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첫 번째 하나 뭐 특징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행렬 A와 B를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거랑 A에다가 B 플러스 C를 더한 걸 더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더하기이기 때문에 안 해봐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행렬에다가 우리가 영행렬을 더했어요. 이거 뭐 행렬이니까 표시를 해줄까요? 그래도 그대로 영행렬이겠죠? 각각의 원소에다 0을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A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1 스케일을 곱한 행렬을 더해주면 얘는 당연히 영행렬이 될 겁니다. 이거를 사실 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얘도 영행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이제 행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행렬끼리 곱하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몇이었죠? 이 3이었네요. 네 번째, 행렬들 간의 곱을 보면은 multiplication of matrix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행렬 곱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행렬이 있고 우리 거기다 B 행렬을 곱해서 나온 거를 C 행렬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차원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A 행렬의 차원을 우리가 m 곱하기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B 행렬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 행렬의 그 사이즈가 n 곱하기 p여야 돼요. 일단 결과를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m 곱하기 p짜리 행렬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럼 결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이런 행렬이 있어요. 3, 5, 마이너스 1, 4, 0,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2, 3바이 3에다가 2, 마이너스 2, 3, 1, 5, 0, 7, 8, 9, 마이너스 1, 1 이런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우린 이거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행렬은 3 곱하기 3이죠. 3 곱하기 3, 그 뒤 행렬은 3 곱하기 4예요. 그러면 3 곱하기 4니까 이 안쪽 거가 지금 같죠? 그러면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3 곱하기 4행렬이 결과로 나오겠네요. 됐죠? 그럼 결과로는 3 곱하기 4짜리가 나올 거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줄 수 있는데, 이때 곱하기 연산을 어떻게 하냐를 한번 보면은, 먼저 앞에 있는 거는 이 로우를 기준으로 하고 뒤에 있는 거는 컬럼을 기준으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겹치는 자리, 한마디로 지금 얘와 얘 중에서는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연산은 어떻게 하냐 생각을 했을 때 얘와 얘를 곱해서 더해주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해주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요거는 연산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표시를 해드리면은 얘와 얘를 곱해서 더해주는 겁니다. 누구랑?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랑. 그래서 한번 써보면 3 곱하기 2에다가 5 곱하기 5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9를 곱한 게 이 결과 매트릭스의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선형대수학은 더하기 빼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좀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만약에 얘랑 얘를 계산을 하면은 3에다가 3이랑 얘를 곱해서 더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해서 여기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복잡한 거 말고 좀 간단한 걸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 3, 6, 1, 1, 2, 4 라는 게 있어요. 이런 지금 얘네들은 벡터들이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3짜리고 3 곱하기 1짜리죠. 그러면 안쪽 거가 똑같으니까 바깥쪽 1 by 1짜리가 결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죠? 1 by 1 이렇게 연산을 해줄 때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면은 3 곱하기 1 플러스 6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4 해서 얘는 3에다가 12에다가 4 해주면 19짜리 1 by 1 매트릭스가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연산을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얘랑 얘를 해준다고 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만약에 얘랑 얘를 계산해준다 치면은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한 게 이쯤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 연산은 조금 더 아래에서 계속 연습을 해보면서 좀 더 감을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 같은 곱셈인데 조금 헷갈렸던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컬럼 벡터가 먼저 있고 로우 벡터가 있는 경우가 조금 연산이 헷갈렸던 경험이 있어요. 얘는 3 곱하기 1이고 얘는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결국 안쪽이 같죠? 그래서 바깥쪽 거가 결과로 나와야 합니다. 3 곱하기 3짜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결과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연산을 하냐, 얘를 얘와 곱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벡터를 여기 안에 원소에 하나씩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스케일이 3이니까 1, 2, 4를 3 곱하면 3, 6, 12가 될 거고, 두 번째는 6, 12, 24가 될 거고, 세 번째는 그대로 1, 2, 4가 나오는 3 by 3짜리가 만들어지겠네요. 딱 한 요 정도만 알면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익혀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시 두 개를 보면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세히 보면 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거를 A, 뒤에 걸 B라고 하면 얘는 위는 A 곱하기 B인 거고요. 아래 있는 거는 B 곱하기 A겠죠. 근데 지금 결론을 보면은 얘네 둘이 결론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은 같지 않다. 순서를 바꾸면 같지 않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행렬에서 있는 다른 새로운 연산자를 배울 건데, 걔를 우리가 이름을 붙입시다. 영어로는 트랜스포즈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전치라고 합니다. 이 전치라는 게 뭐냐, 행렬함만 있는 좀 특별한 연산인데, 예를 들어 A 행렬이 1, 2, 3, 1 이런 행렬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전치를 우리가 기호를 대문자 T로 표시를 하는데, A를 전치해라, A 트랜스포즈라고 씁니다. 그러면 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행과 열을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을 1행을 1열에 써주면 됩니다. 2행을 2열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1, 2를 1, 2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 2를 쓰면 되고,
3, 1을 3,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전치, A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된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A11, A12, A13, 21, 31, 22, 23, 32, 33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얘를 전치할 거예요. 그러면 행과 열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사실 이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애를 A21 위치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 A의 13은 A의 31 위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해드린 행을 열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써주면 A11, A12, A13이 될 거고 얘를 써주면 A21, A22, A23이 될 거고 얘를 A31, A32, A33 이렇게 쓰는 게 트랜스포스 연산자 전치를 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얘를 지금 제 화면이라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행렬을 거울처럼 이런 축을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한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행과 열을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쓰고 얘를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에 대한 특징도 한번 봐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 예를 들어 우리가 A를 트랜스포즈한 행렬이 있어요. 얘를 다시 트랜스포즈 해주면 원래 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더 트랜스포즈를 한번 해줘 볼게요. 그러면 13을 이렇게 써야 될 거고 22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다시 보면 얘랑 같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다시 트랜스포즈 해주면 원래 자기가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두 행렬을 더해서 트랜스포즈 한 거는 각각을 트랜스포즈해서 더한 것과 같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1, 2, 3, 4와 A고 B가 뭐 2, 2, 3, 1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합은 3, 0, 6, 5가 될 거고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전체를 취한 게 각각을 트랜스포즈해서 더한 거랑 같아야겠죠?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1, 2, 3, 4가 될 거고 얘를 해주면 2, 2, 3, 1이 되겠죠? 얘를 더한 게 보면은 3, 6, 0, 5가 됐는데 그러면 위에 거랑 결과가 3, 6, 6, 5로 같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정말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게 하나 나옵니다. 얘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A랑 B를 곱한 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얘는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B 트랜스포즈에 A 트랜스포즈. 아까 위에서 A, B와 B, A는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A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랑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잘 외워두셔야 해요. 얘도 한번 위에 있는 이 예시를 가지고 좀 더 증명을 해볼까요? 왼쪽이 A, 오른쪽이 A, B가 되겠죠? 여기를 곱한 겁니다. A, B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곱해보면은 2/2고 2/2니까 결과도 2/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해서 연산을 해주면 1 플러스 2, 1 곱하기 2에 2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얘랑 얘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1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거에다가 2에다가 1 더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랑 얘를 해줘야 되니까 얘랑 얘와 얘를 곱하고 얘와 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순서대로 3 곱하기 2에 4 곱하기 3 그리고 맨 마지막 분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에 4에 1 이렇게 될 테니까 더해주면 2에다가 6 더하면 8 마이너스 에다가 2 더하면 0 6에다가 12 더하면 18 마이너스 6에다 4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지금 a 곱하기 b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트랜스포즈 해준 게 좌변일 거고 해주면 8, 0, 18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얘가 뭐랑 같아야 돼요? 이게 아니고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를 각각 해주면 2, 마이너스 2, 3, 1이 될 거고 1, 2, 3, 4가 될 테니까 얘들을 곱해주면 2 플러스 6, 6 플러스 12,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4 해서 8, 18, 0,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위에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2바 2짜리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트랜스포즈도 예시를 몇 개 한번 들어보면 A 행렬이 예를 들어 5, 마이너스 8, 4, 0, 0 이런 게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3짜리죠.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제가 행을 그냥 열로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행을 5, 마이너스 8을 1 이렇게 써주고 5, 8, 1 그 다음에 400을 4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3 곱하기 2짜리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만약에 벡터에 대해서 트랜스포즈가 되면 이렇게 로우 벡터가 있어요. 로우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면 당연히 컬럼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에서는 조금 이제 특이한 행렬들이 있는데 어떤 행렬이 있냐면 대칭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행렬이죠. 시메트릭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은 트랜스포즈 한 게 원래 본인과 같을 때 우리가 이걸 대칭 행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3x 3짜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1, 2, 3, 4, 5, 6, 7, 8, 9란 행렬이 있으면 얘를 트랜스포즈 해주면 당연히 1, 2, 3, 4, 5, 6, 7, 8, 9기 때문에 원래 A 트랜스포즈죠, 얘가 당연히 A랑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행렬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2, 12, 20, 12, 10, 15, 20, 15, 3 이런 A 행렬이 있다고 쳐볼까요?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해보면 2, 12, 20, 12, 10, 15, 20, 15, 3이 되겠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고 결국 A와 A 트랜스포즈가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칭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이 대칭률을 보통 우리가 n by n 그러니까 정방행렬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n짜리 n 곱하기 m짜리를 트랜스포즈 하면 m 곱하기 n이 돼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같으려면은 n이 m이어야 합니다. 그쵸?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방행렬 가지고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방행렬은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인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조금 선을 그어놓고 얘를 기준으로 지금 얘랑 얘랑 다 대칭, 얘랑 얘랑 대칭, 얘랑 얘랑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쉽게 대칭행렬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얘와 비슷한 이제 반대칭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칭 행렬. 얘를 우리는 영어로 시메트리긴 한데 반대칭이라고 해서 스큐 시메트릭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어떤 애냐? 우리가 얘는 아까가 대칭렬이 A 트랜스포즈랑 A랑 같은 거였다면은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습니다. 이런 애들을 예시를 한번 바로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 B 행렬이 있는데 B 행렬이 만약에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3, 2, 0 이런 행렬이 있다고 쳐볼까요? 얘를 트랜스포즈 해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할게요. 그러면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3, 2,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하면 각각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죠.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3, 2, 0이 되겠죠. 결국 이렇게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해준 게 원래 거랑 같은 거를 우리가 하나씩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반대칭 행렬 스큐 시메트리라고 하고 얘네들은 조금 이따가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때 조금 다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차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